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실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 인공지능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미지 작업 및 생성을 하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미지 인공지능의 대다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인데요. 물론 자동 채색 같은 비생성형 인공지능도 존재합니다. 한국어로는 그림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이 주로 쓰이며 이를 사진 인공지능과 구별짓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원리의 인공지능이 그림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AI를 통해서 생성한 작품을 Artificial Intelligence Art, 즉 AI 예술로 부릅니다. 그림 인공지능의 역사는 2014년부터 기초적인 그림 인공지능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떨어지는 접근성과 성능으로 인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나마 대중의 시선을 끌었던 AI 모델 중 하나로서 2015년 공개된 딥 드림이 있었는데요. 이 인공지능 모델은 사진을 넣으면 사진을 마치 마약을 복용하고 보는 환각처럼 기괴하고 이질적인 화풍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일부 대중들이 처음으로 그림 AI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2월 자동 채색 기능을 가진 페인트 쉐이너라는 그림 인공지능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AI는 간단한 자동 채색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아트 브리더라는 그림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풍경과 인물 등의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특정 변수를 조정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시기였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그림 인공지능에 비해서 일반적인 그림 생성 및 조정이 가능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1년 오픈 AI가 DALL-E를 발표하고 비로소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이라는 개념의 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의 그림 인공지능은 몇 개의 변수를 조정해서 그림을 생성하거나 랜덤하게 그림을 생성하거나 스타일을 바꿔주는 기능, 스타일 트랜스퍼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말을 하면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그전에는 없었고 DALL-E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2021년은 실질적인 생성형 그림 인공지능과 그림 AI 커뮤니티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하던 그림 AI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DALL-E보다 훨씬 성능이 조악해서 악몽 같고 무질서한 그림만을 생성할 수 있었고 오히려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엿본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지지부진하던 그림 AI 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22년 7월 DALL-E2였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된 그림 인공지능 중에서 처음으로 조잡한 악몽이 아닌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린 것과 같은 그림을 창조할 수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림 AI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화제가 되었고 2022년 10월 노벨 AI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대중화되었습니다. DALL-E와 노벨 AI는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림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제시어로 그림을 만드는 기능과 그림으로 또 다른 그림을 만드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022년 시작된 그림 인공지능 도약기에 인공지능 그림이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 증명 이상으로 독자적인 예술성과 신미성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무관심층을 대거 끌어들였습니다. 노벨 AI와 스테이블 디퓨전 등 각종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매우 유명해지자 이전에 없었던 그림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과 반응들도 무수히 뒤따랐으며 다양한 논쟁과 사건을 촉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생성형 그림 인공지능의 존재를 몰랐거나 그저 낙서나 흥미거리로 취급했던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각종 회의론과 긍정론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부터였고, 특히 심리적,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했던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위주로 그림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제 및 법제와 관련 여론이 적극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중반기 때부터 관심도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용자들 사이에서 그림 인공지능의 한계가 느껴진다고 인식되었던 점과 그림 인공지능을 비롯한 생성형 AI들의 데이터 무단 수집을 통한 저작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AI 그림은 타인의 그림들을 무단으로 짜깁기한 결과라는 비판적인 인식이 퍼지게 된 것도 관심도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주목도가 떨어졌다 뿐이지 개인적인 활용 혹은 비상업적인 용도로는 보급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상태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노벨 AI 측이 낮은 진입 장벽과 진보된 성능으로 무장한 기능을 선보이면서 대중의 관심이 긍정과 부정을 포함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영향을 받아서 2024년 초에는 양질의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내 우수한 최적화 기능을 가진 기능이 등장해서 메모리만 충분하다면 저사양 그래픽 카드를 가진 컴퓨터도 구동이 가능해지는 등 진입 장벽까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스테빌리티 AI가 최신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 3를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확산 모형 디퓨전 모델의 경우 원래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법과 그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동시에 학습시킨 후에 실제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는 노이즈에서 시작하여 노이즈 제거 과정을 적용합니다.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명령어, 즉 프롬프트와 이미지 특징의 매핑을 학습하고 이미지 특징을 디코딩해서 최종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지시 척도, 가이던스 스케일 또는 지시 강도,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가 설명문을 따르는 정도를 제어하는 매개 변수로서 해당 값이 높을수록 이미지가 주어진 단어를 따르는 비율이 높아지며 낮으면 낮을수록 무시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극단적으로 이 값을 낮추면 입력된 단어가 아예 무시되며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입력한 단어를 따라서 생성합니다. 단계 매개 변수 스텝 파라미터는 프롬프트의 지시에 따라서 노이즈를 반복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총 단계를 뜻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생성한 이미지의 품질이 좋아지고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품질의 향상이 거의 없고 오히려 반복적인 프로세스의 특성상 이미지 생성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림체라든지 인물의 외형들은
사용하는 모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명령어, 즉 프롬프트를 아무리 상세하게 설정했더라도 모델에 따라서 재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인물의 그림을 예로 들면 인물의 뒷모습이 학습되어 있지 않은 모델은 아무리 뒷모습의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설정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식입니다. 즉, 모델이 가진 학습 데이터가 한계가 있거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그림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생뚱맞은 그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특정 분야 전문 작가한테 다른 분야 자료를 몇 개 던져주고 그림을 그릴 줄은 아니까 이거 보고 전문가 수준 그림을 즉시 그려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세간의 인식처럼 그림 AI가 만능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얼굴 표정과 감정 표현조차 여러 프롬프트를 능숙히 조합해야 하거나 정 안 나오면 학습 파일이라도 써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게 현재의 그림 인공지능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았던 좋은 작업물을 뽑아내는 것은 용이하지만 온전히 의도한 대로 작업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IBM의 인공지능 왓슨에 대한 내용은 1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